자, 저랑 파트너가 왔고,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계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가산 디지털 단지 앞에, 거기가 뭐 우리나라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니까 이제 또 쟁쟁한 IT 회사가 많잖아요. 거기 가서 세 개 회사의 대표님을 쭉 만났고, 제가 잠실 쪽으로 넘어와서 또 한 분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크게 4개 회사의 뭐 대표님이나 C레벨에 있는 분 만나서 좀 얘기를 이제 들어봤죠.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그 회사들은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고, 또 우리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되게 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거의 뭐 반나절 내내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정리가 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확 바뀐 건 없어요. 우리가 계속 해오던 그 얘기인데, 우리가 좀 뭐 다소 중구난방으로 했던 얘기를 정리가 되는 계기여서 한번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자,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2가지 얘기를 먼저 좀 에피타이저로, 우리 이제 레스토랑 갈 때도 밑도 끝도 없이 스테이크 나오지 않잖아. 2가지 얘기. 첫째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면서 어떤 유튜브 그 본인 자체가 개발자이기도 해,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사람 한 말에 좀 공감이 돼서 공유를 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근본. 야, 이게 왜 뜬금없는 소리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AI 시대가 되고 막 새로운 개발 툴도 나오고 AI와 관련된 막 트렌디한 기술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그런데 너무 꽂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이 되는 기술, 이런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유튜버가 뭐라고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기술에 더 시간을 많이 쓰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신 분들 알겠지만, 대학 다닐 때 뭐 자료 구조론, 파일 처리론, 회로 설계 이런 것들, 컴퓨터 구조, 그건 지금도 필요한 기술이거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튼튼해야 막 트렌디한 기술을 우리가 접목할 때 이게 더 튼튼하게 가는 거야. 근데 요즘 많은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기본이 되는 기술은 등한시하고, 왜냐면 그걸 해도 막 이렇게 티가 나는 성과가 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한 주가 멀다 하고 막 새로운 게 나오는 거에 너무 많이 꽂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좀 근본이 되는 그런 지식과 어떤 노하우 이런 거에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자체도 뭐 인문학적인 공부라든지 통계학 공부라든지 경영대학원 보내고 자꾸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게 되는 상태에서 어떤 트렌디한 기술도 알면은 튼튼하게 가지만, 그런 근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트렌디한 기술에만 꽂히면 사상누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제 만들고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내가 돌이켜 보면 그런 좀 근본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트렌디한 기술을 쌓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실력이 느는 게 내가 느껴졌지만, 그런 게 취약하고 아니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막 새로운 게 나오는 거에만 꽂히는 사람들은 자동차 공회전 같은 느낌이랄까? 엄청 시끄러운데 1년, 2년 지나가도 제자리에 있고, 이런 걸 내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하는 얘기도 사실 우리가 그런 어떤 이 AI 산업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책 제가 2년 전에 전 직원들한테 선물했었어요. 이 책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이분이신데, 제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뭐 학번으로 한 20년 이상 선배, 한참 선배예요. 70년대 학번이시니까. 완전. 그리고 이분이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쟁쟁한 회사에서 전문 경영으로 오래 계셨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AI 1세대이신 분이지. 이분이 어시스트에서
AR 쪽에 이제 교수도 하고 계시고 이러시는데 이분이 딱 재작년에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연히 읽었고 이 책 전체를 최근에 다시 읽고 있어. 내가 좀 이런 식의 독서를 많이 하는데 뭔가 이렇게 트렌드한 책이 나오면 딱 나왔을 때 읽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한 2년쯤 지나고 다시 읽으면 다시 보여.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분의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야구가 있어. 투수가 공을 던지죠. 그럼 타자가 딱 치지. 근데 야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그 마치 파리채로 파리를 잡듯이 공이 특정 위치에 있는 포인트일 때 내가 그 포인트를 딱 때리면 타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내야 딱볼밖에 안 나와. 어떻게 쳐야 되냐면 투수가 공을 던져서 나한테 올 때 그 공의 궤적 있지. 응? 근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투수가 도움닫기 하는 그 투구 폼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공이 나한테까지 올 때 일련의 흐름이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타자인 내 입장에서도 그냥 파리채를 잡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체중을 올려서 앞으로 이동하면서 허리 힘이 팔까지 이렇게 타격 자세로 흐르는 과정에서 배트의 궤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궤적과 나의 배트의 궤적이 만나는 그걸 다 고려하면은 타격이 그러니까 공이 홈런이 되는 거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자꾸 트렌드를 얘기할 때 포인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로또 번호 맞추는 것처럼 한글 게임이 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흐름과 우리 회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같이 보면 이게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려는 얘기도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저가 들어보시면 저 아저씨가 도대체 무슨 얘기할 거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나 싶을 텐데, 자, 그렇게 이제 에피타이저가 끝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오늘 하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고 에어컨 잠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수많은 대가를 치른 끝에 하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영상으로 남겨서 저랑 사업적으로 관련된 분들한테 이걸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10년 시행착오를 알려드리고 그 회사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 사업을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전에 지금 2025년 9월이죠. 3년 전 2022년 한 7월 8월 요 무렵에 우리가 미풀트 팀을 만들었어. 그쵸? 그때 이제 정영 파트장 기억나죠? 그때 그 팀을 딱 세팅했을 때 우리 회사 바로 앞에 그때 비타민 카페가 있었다고. 거기에 내가 다 가서 그때 한 6명 정도 됐거나 모아놓고 뭐 그런 식이지. 대여섯 명 되지 어쨌든. 내가 한 말이 있어. 기억이 나. 3년 전에 미풀트 팀을 이제 딱 만들고 우리 신사업 프로젝트 미풀트 프로젝트 그 이제 세팅을 딱 한 다음에 팀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기억나? 혹시? 뭐라고 내가 얘기했지? 너무 관심 말씀이 많아서 대충 기억나는 거 어떻게 얘기했을까? 느낌을 얘기해요. 그때 그냥 기억을 좀 내가 한 말이 많아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뭐 늘 하시는 말씀은 뭐 우리 회사에 먹거리 만드는 거다 뭐 중요하다. 자, 그냥 그렇게 말했대. 내가 기억해도 고맙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엄연히 어쨌든 신사업 프로젝트다. 그렇죠? 이 신사업 프로젝트는 원래 어렵다. 대기업에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물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하지만 일단 이걸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왜냐하면은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될 확률이 실제로 올라가. 안 될 거라는 의구심을 갖고 할 때 성공 확률이 10%라면 된다고 믿고 했을 때 성공 확률은 20% 30%가 되겠지.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될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설령 그 프로젝트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게 많다. 그래서 개개인이 그걸 계기로 성장하고 팀이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프로젝트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야. 원래 시사 프로젝트가 다 그래.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인데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개개인이 성장했느냐, 그 팀이 성장했느냐, 우리 회사가 성장했느냐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야.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그 팀이 성장했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가 성장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내가 평가하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프로젝트를 할 때 된다고 믿고 해야 일단 대란물 자체가 올라가고, 설령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10년을 되돌켜 보면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개개인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그 팀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사례를 내가 많이 봐요. 그 원인이 뭐냐? 이거라는 거지.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최선의 의미는 막연한 게 아니고,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요리사야.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요리를 해. 내가 요리를 해서 줬어. 근데 고객이 맛이 없대. 근데 내가 별로 기분이 안 나빠. 얘 최선을 다하는 거야. 대충 하는 거야,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까지 요리를 했을 수 있어.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이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이고 뭐 다 걸고 있으면은, 내가 해서 줬는데 이 사람이 맛이 구려요 이러면은 막 승질이 나야 돼. 막 분해야 돼 이게. 이해되세요? 그 상태가 최선이야. 그 분함이 나를 향해야 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다니. 너무 억울하다, 분하다 이런 느낌? 근데 대충 한 사람들은 뭐 하는 데까지 해서 줘. 근데 상대방이 별로로 가면 그래요? 뭐 이러고 끝나. 자, 이게 엄청난 차이야 이게. 그게 원인이야. 그게. 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어. 그러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겠지? 근데 풀 수 있다고 믿고 푸는 거야. 막 2시간을 3시간 붙들고 나서 막 풀어. 결국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 막 성질이 나는 거지. 내가 이걸 못 푼단 말이지, 뭐 이런 거. 근데 건성으로 푼 사람은 못 풀어도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최선의 의미는 그거야.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게 너무 분하고, 이게 막 좀 잘해보고 싶고, 막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위플트 프로젝트가 한 9억 정도 돈을 쓰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는데, 거기에 참 직관적으로 참여해서 나를 포함해서 막 그렇게 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잘했다. 그거는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어. 근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최선을 다한 상태가 맞다면 그게 너무 막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야구 선수인데 야구를 취미로 하면 우리 팀이 져도 아무 느낌이 없지. 근데 그게 내 직업이면은 그래서 내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런 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한 팀은 우승하고 한 팀은 준우승하잖아. 근데 준우승한 선수들이 막 엎드려서 울고 막 그러는 거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갔으면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그 정도 만족해도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상태니까 좋은 경험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그런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냐는 거야. 나조차도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자, 이 두 가지 에피타이저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내용이 이 얘기랑 연결이 돼. 그리고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들이 좋든 싫든 앞에 한 얘기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얘기야.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많은 회사들하고 얘기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 회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우리 회사가, 그리고 시장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타자가 이렇게 배트를 휘둘리기 위해서
뭐 공을 보는 그 순간부터 어떤 흐름 속에 배트가 나는 거잖아. 그리고 투수가 나한테 공을 던질 때도 막 던지는 게 아니고 뭐 견제도 하고 막 이 와중에 투구 폼을 준비해서 던진 그 흐름.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같이 얘기하는 거야. 자, 첫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2019년 이 뭐야 이게? 이 회사 만든 날이지. 창업을 했어. 창업을 했어. 근데 우리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뭐 분석하자 뭐 이런 걸로 창업을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뭐 요목조목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근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계기는 제가 이제 삼성물산에 있을 때 하나하나 교통 트래픽 쪽 일을 했어요. 이 경험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때만 해도 AI라는 생각은 내가 머릿속에 솔직하게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 AI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냥 요 빅데이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빅데이터. 요 무렵에 빅데이터 얘기를 막 했으니까. 그러다가 2016년 이게 한 9월쯤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머리 좀 확실치 않은데 그 알파고 AI 이벤트가 세상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TV를 저 바둑을 6대국인가 뒀다는데 한 5대국을 다 봤어. 그래서 너무 이게 머리 맞은 것처럼 띵하더라고. 근데 이걸 보고 내가 이게 딥러닝이잖아. 딥러닝. 그렇죠? 그래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그 전에는 그냥 일단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서 주식을 복구하려고 했는데 이걸 딱 보고 유동인구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뭐 어떻게 저쪽에 사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계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좀 다르게 제가 해병대 제대하고 2002년 2003년 요때 대학원 다닐 때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핵융합 장치 안에 있는 뭐 플라즈마의 위치를 파악하고 모양을 파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알파고 이벤트를 TV를 보면서 내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원을 했던 걸 똑같은 거네. 이제 이름이 바뀐 거야. 뉴럴 네트워크가 딥러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내가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저야 뭐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게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있었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컴퓨터공학 부전공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2016년이 지나고 2020년부터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떻게 사업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7년, 2018년 이렇게 쭉 가니까 딥러닝 만능주의가 시장에 팽배했어요. 2017년 때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 요 무렵에 2019년 요 정도까지 딥러닝 만능주의가 이제 막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2017년 이후에 모든 회사들이 거의 모든 기관들이 모든 정부기관들이 셀프 그러니까 좀 와닿게 표현해 셀프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기관마다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다는 소리야. 뭐 대표적인 코레일이고 막 우리가 열거할 수 있지. 뭐 현대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해야 되는 뭔 일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전용 딥러닝 모델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좋았지.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고 또 그런 식의 어떤 정부 과제들이 쫙 나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2017년부터 규모를 점점 키워서 점점 큰 규모의 딥러닝 모델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만능주의가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 회사가 먹고 살기는 좋았다고. 돌이켜보면.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충 경험적으로 한 2020년이 넘어가면서
이 딥러닝 만능주의가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렸어. 왜냐면 이 딥러닝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한테 맡겼던 그런 회사들,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그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뭐야? 딥러닝 만능주의가 약간 맛이 갈 때 나온 얘기가 있어. 뭘까? 아니야, 그거 좀 앞에. 일단 요 수준에서 딥러닝을 딥러닝 모델을 직접 만드는 게 너무 파인튜닝. 아, 그것도 LLM이고. 아, 여기 너무 최신이지. 그러니까 딥러닝 시절에 그 머릿속에 있는 그게 뭐냐?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얘기까지 나온 거야. 2020년 전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이미지넷 같은 데서 가져와가지고 딥러닝 모델 만들고 우리 그렇게 일을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능이 안 나오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딥러닝 모델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게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가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쪽의 과제도 만들고 우리가 이거 했잖아. 2년 동안.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흐지부지가 됐지. 왜? 내가 방금 말한 것 때문에. 2017년에 구글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뭐 LLM을 2012년부터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게 구글이 이걸 만들었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LLM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발전한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이게 시장이 확 나온 건 언제냐면 2022년 10월 말에 GPT 3.5를 기반으로 챗GPT가 나왔어.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GPT 4.0 기반으로 챗GPT가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2022 좀 트렌드가 빠른 사람들은 2022년 연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2023년부터 어쨌든 이건 다 LLM이니까 LLM 기반의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확 나온 거야. 그러면서 딥러닝 만능주의가 자연스럽게 확 덮였지. 그치? 그래서 2023년부터는 그냥 내가 하는 표현이야. LLM 만능주의라 지금은. 자, 그럼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표현할게요. 이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면은 2023년 전에는 우리가 어쨌든 딥러닝 만능주의 시절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됐다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2023년 LLM 만능주의 이후에 우리가 약간 좀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가. 그러면서 이 시장의 변화 솔직하게 말하면 제대로 못 따라갔다고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애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얘기할게요. 요즘 더 빨리 시간이 없어. 땡큐. 덕분에 시간이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그럼 딥러닝 만능주의. 물론 AI 역사는 뭐 20세기 거의 초부터 엄청 길지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시절이 좋았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LLM 만능주의 이거는 이제 2023년부터 지금이야. 근데 난 LLM 만능주의도 한계 결국 왔다고 봐. 이유는 뭐냐면 LLM을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만들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 다들 체감을 하는 거지. 전기값도 너무 많이 들고 데이터 센터도 아무데나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문제를 다들 느껴야 돼. 그 얘기는 좀 뒤하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얘기하고 우리는 이 시절에는 수익을 냈다니까. 회사가 법인세도 내고 팩트잖아. 근데 일로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좀 잘 못 따라갔는데 이 LLM 만능주의도 보니까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1단계는 뭐냐면 뭐 GPT든 버트든 T5든 뭐든 간에 LLM이 있어.
그래서 LLM을 가지고 챗 GPT 같은 얘만 있는 건 아니지. 뭐 퍼블리시도 있고 리틀도 있고 뭐 크로데도 있고 많은데 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 생성형 AI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내가 선호하는 표현은 LLM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통칭해서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애들 앞으로 그냥 편하게 챗GPT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어쨌든 LLM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죠. 그럼 1단계는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일단 돈을 지불하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1단계 이게 뭐냐냐? 2022년 이전에 우리 고객이 우리한테 자기들만의 전용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야겠다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한테 몇 억을 주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 2,000명이야. 그러면 챗GPT 같은 경우 이제 가격 정책이 그렇잖아. 한 달에 $20 뭐 그리고 프로그램 비즈니스는 더 비싸겠지만 그럼 2,000명 곱하기 한 달에 $20 하면 뭐 얼마 나오지? 그냥 그게 1년에 얼마 나오고 생각해보니까 몇 억 들여서 딥러닝 모델 하나 만드는 것보다 그냥 직원들한테 매달 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한 거지. 그럼 우리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하던 회사가 여기랑 경쟁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게 하나 있고 쭉 내려가서 4단계가 있어. 뭐냐? 4단계는 어떤 AI 회사가 자체 LLM을 만들어. 그걸 가지고 챗 GPT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거야. 자,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지. 뭐 네이버 정도는 돼야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LLM을 수준에서 개발하고 크롬 X 이걸 만들었잖아. 그리고 삼성전자도 얘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가우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삼성전자 내부 직원들 쓰려고. 그러니까 걔들은 이제 보안이 하도 세니까 밖에 걸 막 쓸 수가 없잖아. 그리고 LG전자도 이런 걸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LG는 자기 내부 직원들 쓰려고 만든 거고,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돈이 충분히 많은 데는 LLM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LLM만 있어서는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 LLM을 가지고 챗GPT 같은 거 만드는 거지. 우리 이거 못하지. 하고 싶지, 솔직히. 근데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3단계를 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LLM 최적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쨌든 LLM이 있어, 시중에. 그치? 삼성물산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거야. 재작년 가을 POC부터 작년까지. 우리는 버스를 선택했어. 여러 이유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 다음에는 렉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파인 튜닝을 하기도 했지. 그치? LLM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챗GPT 같은 걸 만들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AI 서비스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 이 3단계는 뭐냐면은 생으로 LLM을 만들어서 챗GPT가 만들어서 돈이 막 몇천억 드는 일은 아니지. 우리가 시중에 있는 LLM을 잘 선택해서 그걸 최적화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일들을 한 거야. 특히 파인튜닝까지. 이런 일을 한 거야. 이게 삼성물산 프로젝트야. 맞지? 근데 자, 2단계 얘기하기 전에 내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3단계에서 재작년 가을부터 작년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연말까지 1년 반 동안 좀 패착을 저질렀는데 뭐냐면 여기에 우리 스스로 너무 꽂혔어.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에서 우리가 조금 못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거가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기 꽂혔다는 거야. 물론 그 판단에는 최종적으로 내가 한 거니까 이제 내 판단도 그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2023년 8월경에 파인튜닝이 사실 그때쯤 열렸단 말이야. 실제로 파인튜닝을 그전에는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픈 AI 이런 회사들이
어떤 사업적인 이유로 파이팅을 열어준 걸 우리가 체감한 게 재작년 8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8월, 9월 막 요 무렵에 파인튜닝을 이용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LLM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시도를 제안을 했고, 사실 그 시점에서는 그 생각이 되게 혁신적인 생각은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LLM을 가지고 파인튜닝 하는 거는 다들 생각하지만 1년 반 전, 2년 전이지, 2년 전. 그때는 그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혁신적인 생각을 한 거는 인정해야 돼. 그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버트 계열을 가지고 특히 파인튜닝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 스스로 심취해가지고 그거의 결과 고객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가 최종적으로 못 나온 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어. 그게 너 조금 아쉬운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2단계 얘기를 먼저 하면은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 2단계는 이런 거야. LLM이 있고 그 LLM으로 만든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있어. 이거를 자, 이렇게 표현했지. API 수준으로 AI 서비스를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사이 많이 생긴 거야. 자, 이게 뭐냐? 그 구체적인 얘기 해줄게. 우리 회사를 찾아온 회사 중에 두 군데가 있어. 한 회사는 그 알죠? 어딘지. 그러니까 그 식당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에 사람들이 일부러 글을 써주는데 그 글을 챗GPT를 이용해서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챗GPT가 만들어준 그런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게로 홍보한 글을 그대로 긁어다가 네이버 블로그에 노출시키면 네이버 검색 엔진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고 챗GPT가 작성한 걸 인지하고 검색 어떤 결과를 상위 노출할 때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챗GPT가 쓰지 않고 사람이 직접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다. 그 이슈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글을 200개 정도 블로그에 올리고 싶은데 똑같은 글을 200개 올리면은 네이버가 이거 또 누가 트롤짓 하는구나 하고 이제 하나를 보면은 상위 노출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들어서 기억나지만 그걸 조금씩 글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엔진에 봤을 때는 다른 글처럼 보이게 하는 뭐 그런 기술도 필요했고, 마지막 지역적인 거는 어쨌든 거기에 그 식당의 사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은 사진이 들어가면 또 네이버가 안 속으니까 사진을 좀 그치 뭐 약간 베리에이션을 줘서 넣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지.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일반인들도 챗GPT를 이용해서 그런 글을 만들 수는 있으나 매번 번거롭고 방금 내가 설명한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 그 회사는 자기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경험치가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냥 챗GPT 결과를 그냥 끌어다가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가가치를 이렇게 준 거야. 그런 사업을 한 거야. 하나 더 있었지. 매장에 하루 종일 틀어 놓을 만한 그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었다고. 그 회사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 저작권료도 내야 되고 돈도 돈이지만 그 저작권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이러니 AI가 요새 음악을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노래를 이렇게 몇십 개를 만들어. 그리고 매장마다 올리브영은 이런 분위기의 음악을 원할 거고 어떤 카페는 저런 분위기를 원할 거고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 사람들은 또 음악 작곡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만들어주는 AI 챗봇한테 프롬프트 엔진을 수준에서 그래도 뭔가 정교하게 요구해서 자 이런 식의 사업들을 하더라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1, 2, 3단계 다 얘기했는데 우리 회사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연말까지 또 뭐 물론 또 최근까지 여기에 많이 꽂혀 있었는데 이 3단계 일은 봐봐 4단계 일은 우리가 못하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3단계 포커팅을 맞추는 거는 타당했어. 근데 문제는 이 3단계로 영업을 하려고 보니 영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대중들은 여기에 꽂혀있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1단계 좋다. 1단계로 다 안 된다. 1단계로 다 안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3단계 하셔야 된다. 근데 하여튼 그런 설왕설미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와중에 2단계로 돈 벌고 있는 회사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이 2단계를 자세히 보니 도메인, 지식, 경험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이걸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지. 식당을 홍보해주는 그런 글을 막 만들어주는 회사, 매장에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앞에 회사는 홍보 쪽 일을 하던 회사야. 뒤 회사는 본인들이 음악 작곡도 해보는 회사고 본인들도 마찬가지 마케팅 홍보를 하는 회사야. 그러니까 그런 그 도메인이 있는 애들이 회사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하는 이거는 비즈니스가 지금 내가 여기저기 다녀봐도 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얘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앞으로 우리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에만 너무 꽂히지 말고 우리도 일로 올라가야 돼. 자, 근데 이거 좀 기술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 API 관련해서 막 요즘 나오고 있는 뭐 MCP니 뭐 A2A니 이런 게 좀 관련이 될 수도 있어. 하여튼 뭐 이건 좀 지역적인 얘기인데 잘 보면 챗GPT가 제공하는 걸 API를 끌어와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서비스 연결하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API 수준으로 끌어와서 보여주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그가 일부 필요해. 그리고 2단계 일은 파인튜닝까지 가지는 않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일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우리 회사의 무게중심도 여기에 두자. 2단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챗GPT든 리튼이든 퍼블리시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런 역할하는 애들 중에 다 장단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API 수준에서 끌어와서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하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레거도 하고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걸 잘 만드는 거야. 이걸 중심으로 하는데 진행을 잘했어요. 이게 1번인데 일을 하다 보면 얘가 필요할 수가 있어. 3단계. 그때는 이걸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고 하다 보면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성물산에서 한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이걸 하자.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얘가 필요할 수가 있어. 그때는 이걸 하자. 또 일을 하다 보면 1번, 2번, 3번으로 안 되고 사람이 붙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하자.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자. 자,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거듭 말했잖아. 내가 없는 얘기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자연스럽게 좀 정리하는 거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뭐 포스니 또보시니 뭐 그 챗봇 서비스 제안할 때 옛날에는 이런 방식으로 챗봇을 만들려고 했다면 지금 이거라는 거지. 실제로 지금 그 원뱃이 여기잖아. 그렇지 않아?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뱃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사실 이렇게 얘기했어서 솔직하게. 왜냐하면 2단계로 원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너무 좀 없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뱃을 그렇다고 우리가 없는 LL을 만든 것까지는 말 못하지만 3단계로 했다고 그렇게 은연중에 얘기했다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2단계로 원뱃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도메인 지식이 있고 스포츠 분야에 대한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이런 일을 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뱃을 하는 중에 있어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레그만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챗GPT 같은 시중에 나와 있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AI 패스를 끌어와서 활용하는 건 안 되는 그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비용을 감수하고 이런 접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 계획서도 대외적으로 챗봇을 만들어주기 AI 챗봇을 만들어주기 때 얘기하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주라고.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히로스 씨는 여기까지 하지. 왜냐면 이미지 인식은 이걸로 안 되잖아. 그 쇼케이스 사진 줘가지고 그 문제는 이 문제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 이게 사실 적어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다는 어쩌면 되게 큰 단어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이 3단계에서 우리 회사가 되게 유니크하게 뭔가를 하고 있고 남들은 못하는데 우리는 유니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했는데 이게 핀트가 좀 안 맞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2단계야. 2단계를 스피드하고 유연하게 잘하는 회사. 근데 자, 아까 예시로 든 두 개 회사는 2단계밖에 못하는 회사죠. 그 매장 홍보해주는 글을 써주는 그 회사와 매장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회사는 3단계를 못하지. 그 회사는 이것도 못하지. 그 차이가 아시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차이가 뭐냐고 하면 우리 두 가지를 말해야 돼. 첫째, 도메인 지식이 있다. 원배드의 경우에.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중심으로 개발해주는 건 맞는데 우리는 필요하다면 3단계도 구현될 수 있고 지금 히로스 씨 사례처럼 필요하다면 딥러닝도 우리는 구현해서 넣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사람이 개입하는 시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좀 포지션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우리가 여기에 너무 꽂혀 있었는데 일로 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럼 스포츠 관점에서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에는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사람이 했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뭐라고 했죠? 딥러닝으로 스포츠 데이터 분석할 수 있었다. 해봤다. 근데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맞잖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하겠다.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스포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무게중심이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UCF랑 협업을 하는데 거기 대학원생들이 어떤 문제를 주면 우리의 무게중심은 2단계를 이용해서 그 문제를 푸는 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그러면 이제 그쪽 UCF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아니 자기들이 월 사용료를 내고 챗GPT한테 직접 물어보는 걸 뭐가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자, UCF 대학원생들은 스포츠 산업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지. 그분들이 챗GPT한테 직접 질문해도 되지.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돼? 정한지 책임. 본인들이 챗GPT한테 직접 물어봐도 되는데 우리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점이 뭐야? 일단 도메인에 맞춰서 저희가 세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개별 건건이 해결하는 걸 끝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지.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게 밸류라는 거야. 우리는 도메인 지식도 알지만 이 API 수준을 끌어와서 서비스를 만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레그도 우리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 이렇게 답을 얻고 치우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2단계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걸로 기술 성능적인 한계가 있으면 필요하다면 3단계 이건 돈이 좀 들어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LLM 수준으로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딥러닝도 가고 필요하다면 사람을 개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포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이렇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을 의뢰하는 사람들한테 있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사실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앉아서 한 생각이 아니고 계속 돈을 까먹기도 하고 사업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걸 쭉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까지만 해도 이쪽에서 돈을 벌다가 2023년 되면서 이쪽에서 돈을 벌려고 시도한 게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2023년 이후에는 이쪽 일이 없어.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2023년 하반기하고 작년까지 이쪽으로 돈을 벌려고 막 했단 말이야. 그게 삼성부터 프로젝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리미테크한테 해준 헤라클레스 AI 프로젝트 이거잖아. 열심히 했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가자라는 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일로 온 것도 여기에서 일로 가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현재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시장의 흐름을 얘기한 거고 우리 회사의 흐름을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내일까지 우리가 히로스 씨를 쓰게 될 텐데 히로스 씨도 그쪽에서 원하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능하면 이걸로 풀어주고 이걸로 안 되는 거 여기까지 가고 LLM 안 되는 거 이거 해주고 이거 LLM이나 딥러닝 안 되는 거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데이터 분석도 이걸로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이걸로 안 되는 거 여기까지 가고 그걸로 안 되는 거 딥러닝 해주고 맞지? 그리고 뭐 누군지 알 수 없는 우리가 국방 분야에서 AI 프로젝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 이거 이해했어? 자, 팀장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법니까?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 알았으면 내가 지금 근데 한 가지 이거는 분명한 건 있어요. 아까 지금 전제해놓고 뭐 에피타이저처럼 얘기한다고 변하지 않는 지식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를 경영하고 접목시키고 경영으로 접목시키면 이런 게 있어요. 100년 기업, 200년 기업 가는 기업들이 사실 있거든요. 특히 그런 게 일본에도 좀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의 이념이나 가치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반면에 그때그때 수시로 변화시켜야 될 게 있잖아요. 이게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지식을 배우라는 얘기는 우리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이념, 가치, 이게 비전, 이게 뭘까? 이거는 그대로 고수하되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변화시킬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의는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그 경영 전략과 해당되는 걸 겁니다. LLM으로 풀어주고 안 되면 딥러닝도 가보고 그것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사람을 좀 써서 해결하고 우리가 제안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싸우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기존 홈페이지도 보면 지금도 AI 자료를 만드는 데 보면 인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돈을 벌겠다는 얘기보다도 직원들이 발전하면서 기업도 같이 성장하도록 하자 하는 인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또 초록색부터 이런 거 한다 하는 얘기 할 때도 쓰잘데기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운동들이 막 그거 사람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자. 또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인간을 무롭게 하고자 한다라는 우리 회사의 기업의 이념, 가치, 비전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영 전략과 해당되는 것은 오늘 바꿨다 내일 바꿔도 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맞고요. 이건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얘기해서 이런 공론화시키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전 지극히 바람직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딥러닝과 시계 AI, 그것보다는 LLM 이렇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걸 우리 체득을 했잖아요.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설득을 시켜서 그들에게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이어지게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 우리 정한진 채널부터 이렇게 반시계로 앞으로 이 관련해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좀 그냥 내가 코멘트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마지막에 전주현 파트장 얘기하고 우리 오늘 자리 마무리하고 뭐 이거 약간 외적인 얘기도 좋을까? 이렇게 저희 뭐 그냥 제가 기존에 기존 얘기를 하자면은 저런 서비스를 만드는 뭐 경험을 좀 내부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만들고 그거는 잘 만들지 않아가지고 어제 그 서비스 만들 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는 느낌이거든요. 좀 미리미리 기술 스터디를 하든 그냥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를 많이 못해봤던 이유가 비용이 들어요. 결국에는 그 비용 지원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AI 서비스들 대부분 구독제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좀 회사가 좀 정상화가 완벽히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은 지금 우리가 AI 바이브 코딩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비용을 회사가 다 내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가 3단계 관련해서 일을 할 때는 자원이 좀 있어. 우리가 이제 정보과제나 이런 걸 해서 크라우드 비용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나가는 크라우드 비용은 회사가 좀 벌어놓은 자원이 있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1단계든 2단계든 이 GPT한테 돈을 주고 서비스 끌어가야 되잖아. 요거 말하는 거고. 지금 이 비용이 현실적으로 좀 개개인이 좀 부담되는 게 있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엄연히 회사 내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면은 회사가 비용을 내야지. 그거는 목표한 바예요. 빨리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크라우드 비용을 막 한 달에 몇백 몇천 쓰는 거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쓰는 회사가 된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퍼블리시티고 막 그런 거잖아. 얘들한테 우리가 진짜 이런 걸 만들어보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뭐 월 몇십만 원이든 1년에 몇백만 원이든 지불하 왜냐하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2015년부터 회사 설립한 지 10년, 한 10년이 넘어온 회사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2016년부터 저희가 거기서 AI 관련돼서 지금까지 개발하고 경험하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개발 우선순위도 정해지고,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저희한테 맡기는 회사나 아니면 그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잘 써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 그 고객사가 만족하는 아니면 뭐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가 어쨌든 잘 사용이 되게끔 뭐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대신 뭐 안 된다면 뭐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이용해가지고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프로젝트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과정 자체에 우리 스스로 너무 만족해버릴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그거의 결과를 접하는 고객들이 우리가 어떤 자체 서비스를 만든다고 치면 그거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 그 과정 자체에 너무 심취를 해서
고객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를 좀 등한시하면서 기회를 놓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야 뭐 LLM 2단계로 문제를 풀어주든 3단계를 풀면 딥러닝을 쓰든 사람이 개입하든 이거 우리 방법의 문제고 이렇게 해서 준 결과를 최종 고객이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더 센서티브하게 진지하게 좀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회사 체질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 3분 남았네. 박수랑 박수.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3단계에 해당은 저 2번이라고 정의한 거 있잖아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약간 저것에 해당해서 풀어야 될 문제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파인튜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뭐 하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도 생각이 많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단계나 3단계는 일을 해보면은 이게 두부 묵자를 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무게중심을 이거 잡지만 이쪽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를 두고 그러니까 2단계, 3단계의 어떤 그 우리가 마케팅 포인트에서 명확한 차이는 뭐냐면 2단계는 챗GPT와 같은 상용 AI 서비스 걔들은 다 LLM 기반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돈을 주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걸 좀 나이스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고 3단계는 어쨌든 그 챗GPT 뒤에 있는 이런 버트나 GPT 같은 LLM 우리가 최적화해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완성품을 잘 쓰겠다는 얘기고 이 완성품 뒤에 있는 LLM을 우리가 최적화하겠다는 얘기인데 나 박선호 파트장 의견이 되게 유의미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물산 프로젝트가 진짜 값비싼 경험이고 그런 경험을 해본 회사가 별로 없는 게 우리 회사 또 능력이야.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 버트 버전 얼마로 했지? 버전을 따지질 않고 버트 모델을 한 거야. 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버트는 뭐 지금 버전을 지금 따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GPT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시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딱 맞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GPT 4.0을 중심으로 파인튜닝을 6개월을 했어. 그러면 GPT 4.0의 성능이 그러니까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성능이 막 올라가겠지. 근데 6개월 뒤에 GPT 4.1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은 GPT 4.0 가지고 6개월 동안 뼈빠지가 파인튜닝 한 개의 성능보다 GPT 4.1 한참 뒤에 GPT 5.0의 성능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 그런 게 벌어져 지금.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파인튜닝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내가 시장에 나가보면 파인튜닝 얘기가 급격히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LLM을 가지고 파인튜닝을 막 해. 돈 들여서. 그럼 안 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아지겠지.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그 LLM의 버전 자체가 하나 휙 올라가 버리면은 이 파인튜닝하는 게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물산 프로젝트에서 버트 가지고 막 고생해가지고 파인튜닝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LLM이 막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삼성물산 직원이면은 아니 그냥 이거 GPT 5.0에다 물어보면 막 우리 그때 말한 게 뭐야 뭐 세마이 컨덕터니 뭐 레미콘이 막 그런 레드믹스 컨테이너니 막 이런 거 파인튜닝 안 하면 놓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GPT 5.0은 그런 거 그냥 알아듣는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방금 말하는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더 중요한 거야. 시장의 상황을 보니 이 3단계 일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3단계에서 승부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의견이 최종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서로 얘기한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 이 3단계 일은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 그건 맞지? 근데 우리가 이 LLM 최적화를 잘하는 회사라고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면 졸지에 우리 일이 완벽히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무게중심적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이 교통 정리가 되면 1단계 일은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개개인이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4단계 일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국내 기업이 4단계 일을 하는 건 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약간 국산 OS 개발하고 느낌이 비슷해. 옛날에 TMX가 그러다가 해나거든. 끝장날 뻔했거든. 그러니까 국산 DBMS 개발 이런 거 다 말로 알지?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몇 개의 기업만 살아남고 다 교통력, 지금은 어중이동이가 엄청 많지만 이제 교통력 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이거는 계속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매야, 소매. 이게 공장이야. 그럼 뭐지? 이건 도매야, 도매. 중국 공장에서 왕창 찢는 거는 그냥 중국의 공장 몇 개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도매는 필요한 거야. 왜냐면은 도메인 지식을 좀 알면서도 이렇게 서비스를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노하우지. 그럼 나중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여전히 필요할 거고 내부 필요하잖아. 근데 요걸 좀 캐스팅하는 거지. 많이 굳이 해야 되냐. 왜냐면 그냥 확 떠주는 LLM이 막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니까. 근데 또 변수가 있어. GPT-5까지 나왔는데 이게 GPT-6, GPT-7까지 만약 나올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비용이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만약에 GPT-5.0에서 멈추면은 버전이, 그러면은 파인 튜닝이 다시 필요할 수 있지. 난 지금 예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GPT가 뭐 3.5, 4, 4.1 쭉쭉쭉 5까지 간 이런 흐름이라면 파인 튜닝이 필요 없어. 더 좋은 LLM이 퍽퍽 나올 테니까. 근데 내가 요즘에 뉴스 기사들 많이 보면 그 비용이 지금 감당이 안 돼서 그걸 좀 지켜보자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얘기 내가 하다가 끊는 거 좀 됐는데 나도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싶은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지. 졸업 소프트는 LLM 최적화를 잘해주는 회사인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하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야를 안 먹히더라고 지금. 그렇게 말했더니 니네 회사 이 회사야? 그건 아닐 텐데 이렇게 물어봐. 맞잖아 솔직히.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만들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필요하냐. 오케이? 이해됐죠? 자, 두 분 남았다. 우리 상황을 다 제가 느끼기에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다고 하면은 가격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가격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역시 이 MBA들 보내는 게 도움되는 감각이. 3번도 지금 저희가 3번에서 2번 가려고 하는데 스기로 쓰실 것도 지금 거의 3번이잖아요. 2억을 불러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2단계 일을 해주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뭐 파인 튜닝 얘기도 하고 레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부풀리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2단계로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한 프로젝트당 1,000만 원 이내 그 정도급으로.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는 삼성물산 우리가 4개월에 5억 받았어. 근데 실제로 4개월보다 이게 훨씬 많이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다 보니, 그러니까 성능을 논의를 하고 그건 우리만의 노력으로 결론을 나오니까. 우리 삼성물산 프로젝트는 10억 이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파워가 그 정도 들어가서 치면. 근데 말한 게 맞아. 일로 가면은 당연히 훨씬 비용적으로 덜 받아야지. 그래 비즈니스가 되지. 그건 맞는데, 근데 오해는 안 되는 게 아무리 2단계라고 해도 이게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KU에도 그 기상정보 API를 끊어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얘도 파인튜닝 얘기를 뺐을 뿐이지 프롬프트 엔지니어 수준에서 레그 수준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SI 분야에서의 생 API 연동 그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요 두 가지 도메인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말할 때보다는 이 일을 한다고 말할 때 견적은 내려가야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하는 돈이 수백억 이상. 이거는 사실 한 10억 정도. 이거는 뭐 1, 2억 뭐 좀. 요거는 뭐 한 달에 20달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게 맞아. 그리고 어쨌든 우리도 좀 견적을 낮출 방안을 좀 찾아야겠지. 그거 맞아. 근데 이거 해주는데 몇 천은 안 돼. 그거는 이게 이제 만약에 뭐 KU에도 날씨 정보 API 끌어서 보여주는 시기면 몇 천이 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수준의 저것도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R&D라고 얘기하는데 디벨롭먼트하고 리서치의 차이는 뭐냐면 디벨롭먼트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 그래서 한 번에 홈페이지 제작처럼 홈페이지 제일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쭉 가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리서치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레그가 왜 쉽지 않냐면은 생각한 거 한 번 쭉 한다고 성이 팍 나오는 게 아니잖아. 해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해보고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경쟁도 시켜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리서치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KU에다 날씨정보 API 끌어와서 보여주는 것 같은 건 디벨롭먼트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순수한 API 연동만 있었으면 몇 천에 돼. 그 맞아. 근데 이 경우에는 리서치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도 여전히 붙어있기 때문에 몇 천대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그 의견은 맞아.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봐봐. 삼성에서 5억 받았고 우리가 리미테크도 이거 하면서 돈을 한 5억 정도 받았다고. 우리가 폭리가 아니고 실제 인건비 그 이상 들어갔어 우리는. 그치? 근데 한번 봐봐. 삼성물산 프로젝트를 이게 콜럼버스 달걀처럼 이제 와서 생각나는 거고 그때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삼성물산 프로젝트를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비용이 훨씬 덜 들었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보면 이렇게 했다면 성능이 더 나았을 거야.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뭐 퍼블릭시티나 리튼이나 뭐 이런 거의 장점을 다 조합해서 근데 그거는 안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거야.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되게 우리 MBA 졸업생 나오고 어찌? 어? 우리 앞에 두 명도 빨리 하던 공부 열심히 MBA 가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사업 기획학시한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말씀드린 거랑 드리려면 상관은 비슷한데 저희도 이제 좀 가성비 있게 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그 정도로 해당된다고 보고 제가 토요일날 MBA 첫 수업을 들었는데 네,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이 들어가든 아니면 다 비슷비슷한데 그 조그마한 가치 때문에 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1단계에서 2단계를 사람들이 좀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ISP를 좀 잘 수립을 해서 2단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가 잘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MBA를 시작하셨군요. 네, 가서 많이 좀 배워오시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30주년 행사가 있어서 팀장님도 오셨어요. 팀장님이 기차표 시간대에 먼저 가셨는데 나는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뒤풀이 우리 맨날 가는 을지로 골뱅이호프 가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그 최근 졸업하신 분도 우르르 오고 막 그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내가 뭘 느끼냐면 이 졸업생들이 내가 막 AI 사업으로 돈을 엄청 벌고 있고 막 엄청 막 사업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알잖아 현실은. 나 이제 서초도 갔다 올 뻔했고 그렇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으면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회사가
AI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배우는 것도 엄청난 자산이야. 어? 이게 멀리서 보면 별 얘기 아니거든. 근데 가까이에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쉽지 않았다고. 여기서 여기 넘어갈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직접 안 겪어본 사람들이 보면 별 얘기가 아니지만, 이걸 직접 겪어본 우리는 이게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간에 겪었던 시행착오와 실패를 절대로 미화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인정하자는 거지. 그 뭐가 문제야? 우리가 열심히 한 거잖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바꾸면 돼. 지금 오늘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남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엄청난 성과를 만들겠지만 이런 과정이 쌓인 결과로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저기 마지막으로 강릉에 시원하게 비전 내렸으면 좋겠고요. 강릉에 비가 좀 왕창왕창 내렸으면 좋겠고요. 비전을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초록소프트에도 조만간에 빨리 봄비가 내려와가지고 일도 막 비처럼 막 내려오고 돈도 비처럼 내려와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자, 박수 치고 해산합시다. 자, 해산.